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자 내연기관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유럽의 거대한 공장들이 하나둘씩 불을 끄고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며 수십 년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공급망이 서서히 녹슬어가는 풍경을 말입니다.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결코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 대륙 한가운데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독하게 차가운 현실입니다. 2023년 중국의 전기차 거인 BYD를 필두로 한 수많은 중국산 전기차들이 유럽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의 반갑이라는 믿기 힘든 파격적인 가격표를 무기 삼아 유럽 시장을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맹렬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고 온 파장은 극명한 면과 암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밝은 빛, 즉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값싼 배터리와 부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유럽 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무려 20%나 뚝 떨어졌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했던 유럽의 소비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전기차 구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025년 기준 이후 전체 전기차 판매의 25%를 중국산이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10%를 돌파하며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듯 보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니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성 뒤에는 유럽 경제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짙고 잔혹한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무차별적인 공습은 가격 경쟁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유럽의 자동차 공급망을 뿌리째 흔들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보시는 무려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고 콘티넨탈 역시 5천 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등 처참한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무려 3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0만 개의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소름돋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는 분노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체의 제조업 GDP 비중은 14%라는 위험한 수준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정체되어 유럽 경제의 심장이 서서히 식어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왕국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은 마침내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 산업의 근간이 중국에 완전히 먹히고 만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우리도 강력한 보호막을 세워야 한다. 유럽이 잠에서 깨어나 반격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마침내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거대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IAA, 즉 유럽 산업가속화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IRA를 벤치마킹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IA의 핵심 골자는 매우 단순하고 파괴적입니다. 유럽 내에서 자동차, 철강, 풍력발전, 배터리 등 미래의 먹거리가 될 전략 산업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EU 영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 조항을 못 박은 것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라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 유럽 땅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면 정부의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메이드인 유럽 정책의 선언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법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더 많은 유럽 자금을 유럽 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법안을 통해 현재 14%에 머물러 있는 제조업 GDP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재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유럽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그 자리를 다시 유럽 기업들로 채워넣겠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유럽이 중국을 막기 위해 쳐놓은 이 거대한 방패는 뜻하지 않게 지구 반대편의 수출 강국 대한민국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EU는 한국과 같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들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규정하며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의 조건에는 현지 생산 필수라는 아주 무거운 단서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럽 땅에 직접 공장을 짓고
부품의 70%를 그곳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유럽 정부가 주는 달콤한 보조금의 과실을 결코 따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핵심 기업들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미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든든한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공장에서 정성껏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주력 전기차 모델들입니다. IA가 본격 발효되면 이 차량들은 보조금 명단에서 처참하게 제외될 위기에 처하며 무려 1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수출 물량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LG나 SK 같은 굴지의 배터리 기업들은 다행히도 이미 유럽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IA의 보조금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5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품의 70%를 유럽에서 사들이기 시작하면 한국 내에서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던 중소기업들은 거대한 절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현대차에게는 7조 원 규모의 현지 투자를 통해 이 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탈출구가 존재할지 모르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수많은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에게 유럽의 IAEA는 생존을 위협하는 핵폭탄과도 같은 무서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IAEA 법안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앞에 두고도 유럽 내부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맹렬한 내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주의의 선봉장 프랑스와 개방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수출대국 독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강경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을 막고 유럽의 산업을 보호해야만 한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슐츠 총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반박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여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의 핵심 자동차 기업들에게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만약 유럽이 IAEA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면 중국 정부 역시 독일 자동차에 엄청난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 자명했고 이는 독일 경제에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좁힐 수 없는 양국의 팽팽한 경론 끝에 결국 EU는 한국과 같은 우방국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타협안을 선택하며 법안을 힘겹게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현지 생산이라는 조건은 양보할 수 없다는 아슬아슬한 반쪽짜리 합의였습니다. 이제 IAEA는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의 험난한 승인 과정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적 체스판 위에서 한국 기업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어떻게 유럽의 공급망을 산산조각냈으며 그 위기감 속에서 유럽이 어떻게 IAEA라는 보호무역의 방패를 빼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방패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뼈아픈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는지 차분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이 불을 끄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높게 쌓아올린 유럽연합의 결정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룰마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살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1조 원대의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과 15만 명의 생계가 달린 부품 기업들은 이 거대한 무역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요? 현지 투자를 확대하여 유럽의 성벽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며 이 길을 우회해야 할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유럽이 쏘아올린 이 거대한 생존의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